목요일 아침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는 길입니다. 평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2분이고요. 지금 서서울 IC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순산 터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요 내용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는 길에 교통 혼잡도 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지하 주차장 상황하고 좀 공유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 영상 때는 좀 날씨가 흐렸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염이 심해졌어요. 원래 폭염이 있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 평균 36도 전후하는데 그 온도도 온도지만 그 직사광선을 직접 몸에 이렇게 쬐면 예전에 없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 반팔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태양이 이 옷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 어깨 쪽, 등 쪽을 따갑게 이렇게 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플 정도로 이 직사광선이 너무 심하고요.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건축도 이 폭염에 대비해서 건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전 중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폭염, 이 직사광선, 이 열을 좀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열 중에 내단열, 중단열, 외단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외단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폭염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울 IC를 이제 통과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에서는 이 서서울 IC 지나서 서남 톨게이트 쪽 방향부터 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영상에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시간은 먼저 번 금요일날 출발할 때보다 1,36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총 사용 금액은 1,360원입니다. 금요일날 출발했을 때 하고 이제 비슷하게 출발을 했고요. 지금 도로 상황이나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많이는 차이는 안 나는데 금요일보다는 조금 차량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먼저 번 금요일보다는 이제 한 5분 10분 좀 더 걸린다고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 시흥 팻말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키로수는 27k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상에서 이제 도로공사가 좀 있다, 뭐 요 정도 지금 미리 정보를 알려주고요. 목감 휴게소 폐쇄한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까지는 약 27km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지금 영상 찍는 화질도 좀 고해상도로 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 먼저 번에는 조금 영상이
흐릿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날씨도 좀 흐려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맑은 날씨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은 7시 20분 정도 돼가는데 27도예요. 27도, 28도. 지금 지도상으로는 안산 쪽 지나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 서서울 IC지 서울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안산하고 이제 광명,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폭염 관련해서 이제 건축할 때 외단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건축을 할 때 단열의 방식은 보통 세 가지예요. 이제 이 골조 안쪽에다 하는 내단열, 골조 중간에 하는 중단열, 골조 외곽에 하는 외단열.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철콘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내단열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단열을 한다고는 하지만 단열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밀성이 낮은 그런 단열을 하는 그런 건축 수준이었어요. 물론 상위 레벨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꼼꼼하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업체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건축 방식대로 그냥 그런 형태였었는데, 목조주택이 들어오면서 이제 북미식 목조주택이죠. 대략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안 좋게 건축 방식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업체들, 그러니까 몇몇 괜찮은 시공업자들이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라는 그런 건축 방식이 이제 모토가 이제 일부 되면서 단열하고 기밀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시공이 이제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좀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반면에 또 건축을 하면서 부실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쁜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 업자들은 이제 어떤 예비 건축주들의 마음을 이용하냐면 가격이죠. 가격을 이용해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건데, 그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싸고 좋은 집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예비 건축주들도. 그런데 꼭 그런 나쁜 업자들한테 걸리는 예비 건축주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싸게 짓고 싶은 예비 건축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제 부실공사, 하자공사,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건축 사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다음에 건축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계약서가 있더라도 사실은 사기를 당하거나 부실 시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되냐면 그 업자들하고 대면할 때 그 계약서 부분에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어설픈 건 아니고 이제 사기꾼들하고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업자들이 대략 좀 필터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런 애들을 그냥 걸러버리는 거죠. 이런 예비 건축주들을. 그래서 근데 결국은 계약서를 쓰다 보면 싸고 좋은 집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알게 되고 중간에 업자들하고 싸우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반대로 업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예비 건축주들도 있어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건데, 여기 이제 강남 순환로로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제 확실히 금요일보다는 막힙니다. 확실히 금요일보다는 막히고 그 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건축주들이 어떤 건축주냐면 뭐 결국은 그것도 이제 돈하고 관계가 되죠. 돈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거나 돈 가지고서 이제 장난치는 또 그런 안 좋은 부류의 예비 건축주들도 있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일반 사기꾼들이 또 자기 집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자들, 그런 예비 건축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상호 계약서를 이제 꼼꼼히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보통 아는 것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잘 몰랐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 관점 같은 것을 쳐다보고도 충분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경험도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예전부터 좀 이 영상에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하나가 하자공사, 부실공사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편집을 할 때 강의하는 식의 영상을 만들려면 조금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현재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기록을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할 제가 학창 시절에 일기를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제 꼼꼼하게 매일 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기장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런 일기장을 진짜 간만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의 기록, 그 다음에 생활의 기록, 인생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살다 보면 인생이 흘러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자연적으로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망각이 있어야 또 우리가 삶을 이제 지켜낼 수 있고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이제 여기 요 강남 순환로로 빠지는 요 구역, 그 다음에 직진하면 이제 성산대교 쪽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항상 막힙니다. 강남 순환로로 가는 길은 오히려 안 막혀요,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이 길로 왔고요. 내비게이션을 이제 똑같은 시간에 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의왕, 그 다음에 그 의왕 가천간 도로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길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막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정해서 금천 톨게이트입니다. 통행료 1,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은 3,260원입니다. 관악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관악터널. 일기 얘기까지 했죠. 뭐 이런 브이로그도 일기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국을 하나 이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SNS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미디어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 대 사람 이제 그런 P2P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나쁜 업자들이 짓는, 안 좋은 업자들이 짓는 부실 시공, 하자 시공 이런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로라도 좀 표현해서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좀 쭉 시리즈로 이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했었고요. 최근에 좀 주변에서 부실 시공한 건축물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15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건축, 그런 소형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예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다닐 때 일부 깨어있는 업자들, 시공업자들, 강사들이 집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건축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공종별로 그 수준이 떨어지는 업자한테 당한 적도 있고요. 교육비를 냈습니다. 저도. 교육비 없이 알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책을 보는데, 책을 보더라도 이제 책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책 비용이 들어가듯이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육비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비가 또 들어가야 또 습득률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서남 톨게이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날 갈 때보다 시간은 똑같은데 이 길의 정체가 약 3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차량 혼잡도가 훨씬 더 있습니다. 목요일이. 이 서서울 IC에서 가는 쪽 방향은 확실히 교통이 이제 좀 여기서부터 막히네요. 먼저 본 영상, 금요일에 올렸던 영상, 그때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 막혔어요.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서남 IC 가는 방향은 항상 이래요. 그리고 주말인가 때 가장 혼잡할 때 오시면 여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자공사 관련해서 이제 얘기 또 이어갈게요.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물론 저도 전원 야산 굉장히 낮은 산이죠. 산을 이제 임야를 이제 깎아서 만든 전원주택 부지에 이제 하나를 사서 저도 땅을 지었는데, 가장 좀 일반 예비 건축주들이 전원주택을 구입을 할 때, 그 분양을 받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 집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이제 될 부분이요. 그 땅을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업자들이 땅을 조성을 한 후에 건축까지 같이 지어서 파는 단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 이제 다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서남 IC에서 수서 약진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그런 부지를 이제 계약하시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위험해요. 이제 보통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험한 게, 일단 땅 관련해서 이제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축, 부실공사죠. 하자공사인데, 이 땅은 또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이제 등기 낼 때, 그러니까 땅을 구입을 해서 등기를 이제 칠 때 등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부분이 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도상에서 보면 도로가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 또 이제 등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땅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토목공사, 그러니까 토목 설계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개인 업체들.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 설계사 찾아가듯이, 토목은 이제 토목 설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목 설계사 찾아가서 그 집원 알려주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갔다가는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초 터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남 톨게이트 쪽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안 막히네요. 땅 얘기까지 했죠. 땅은 또 이제 등기 나는 부분이 또 어려워서 뭐 금방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현장 가서 보시면요. 근데 서류상 이제 체크를 몇 가지를 해보면 등기 안 나는 땅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 그 등기 안 나는 땅 때문에 그쪽 그 전원주택 부지를 팔고 건축을 같이 하는 업체인데 계약 취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소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소송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서남 IC 금요일보다는 막히는데, 확실히 목요일이 좀 더 막히네요. 시간은 비슷한데 출근 시간대입니다. 통행료 1,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은 5,160원입니다.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른쪽 차로. 양재 쪽으로 가는구나. 쏘리.
주변에 또 아는 또 어떤 분은 6년 전, 7년,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이제 그 전원주택 부지 그 땅도 팔고 이제 그 건축도 해서 파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땅하고 건축물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살고는 있는데 등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등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는 뭐 문제될 게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서 건축물은 이제 설계 관련된 거나 뭐 시공 관련된 게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면 등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땅 관련된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등기가 안 나면 이제 뭐 소송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데 이게 소송이 돼서도 뭐 등기가 나야죠. 왜냐면은 그 도로 관련해서 아니면 배수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다른 땅 주인들하고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 등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 업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제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계약을 이뤄내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부실 시공으로 부도를 내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아는 지인이 이제 힘들게 사는 이제 그런 지인도 있고, 뭐 지인은 아니지만 그 전원주택 부지를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여기 제가 사는 구역 요 정도 지역에서 한 100평 땅을 100평을 분양을 하는데 도로 지분을 이제 보통 20%를 뽑아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쪽 소울하임 계약할 때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한 6km 정도 남았네요. 저희 부지는 약 200m 앞 시속 50km 과속 시간과 단속구간입니다. 왼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직진.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양재대로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카메라 거치대가 이게 삼각대를 놓고 하는 거라 지금 흔들리네요. 이렇게 그 붙이는 부착형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약 300m 이런 영상을 뭐 거의 안 찍거든요. 방면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좌회전 먼저 번 가던 길 노선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직진이었는데 먼저 번에는 좌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4.7km) 요즘에는 운전이 이게 자율주행 2단계인가요? 지금 2단계? 요 정도인데도 운전하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촬영이 가능한 건데, 또 다른 부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00평을 분양하는데 이제 도로 지분 20% 해서 120평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업체는 집을 이제 미리 지어 놓고 파는 이제 분양 업체였어요. 그랬는데 그 분양 업체가 짓는 집이 요즘엔 이제 목조주택이 워낙 많이 일반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RC조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단지가 목조주택이었으면은 그 숫자도 아마 분양 계약을 못 썼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이제 집입니다. 집인데 그게 얼마에 분양이 됐냐면은 5억 2천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5억 초반, 5억 2천 정도에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건축은 됐는데 뭐 펜스 같은 게 치어지거나 뭐 이렇게 담장이 대문,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분양 팜플렛에는 거기 이제 다 설치가 돼서 판매를 하는 걸로 이제 돼 있었는데, 약 3km 앞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먼저 번 영상하고는 이제 코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 근처 와가지고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심을 하지는 않는데, 계속 이어나갈게요. 5억 2천 주고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그 건축물은 대략 38평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건축 그 단지 업자 사장이죠. 그 업자 사장이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5억 2천만 원 다 주고 이제 등기도 다 내고 했어요. 등기는 이제 다행히 등기는 났습니다. 이 단지는.
등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머지 공사도 이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 왜냐면은 펜스, 대문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암만 싸게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공사가 이제 그거를 안 해주고 연락도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쁜 업자죠. 나쁜 업자. 나쁜 업자인데 어느 날에는 이제 그 펜스를 이제 치신 거예요. 펜스 공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업자가 해줬나 해서 이제 또 알아봤더니 뭐 나쁜 업자가 해줬겠어요. 그 건물만 있고 펜스가 없으면 좀 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일 저렴한 펜스를 이제 그 시공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또 그 단지에 들어오신 또 여러 집주인 분들이 막 그 주말에 뭐 엄청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드릴로 까는, 까대기라고 그러죠. 뭐 막 이제 까대는 이제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바닥 공사, 그러니까 보일러를 이제 재설치하려고 바닥을 이제 까대기로 다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 공사도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냐면, 그 건축을 할 때도 그 각 공정별로 이제 그 업자들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일러 시공하는 업자를 불러서 시공을 해요. 그런데 이 나쁜 사장이, 그 업자들이 모를까요? 이 나쁜 사장이라는 걸. 결국은 이제 돈 관계겠죠. 그 돈 관계를 안 좋게 하다 보니까 그 나쁜 업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고선 등기를 내고, 이제 여기는 좀 이제 또 다른 단지하고 특이하게 좀 다른 게, 지구 단위로 이제 그 개발을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평형 이상이 되면 이제 지구 단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 단위 개발은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 부지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이 지구 단위 개발은 등기가 나야지만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등기가 났나 봐요. 그것도 좀 참 신기한데, 등기가 났는데, 등기가 났으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로 돌려서 이제 등기를 다시 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보일러 공사만 해도 큰 공사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바닥이 깔려 있는 이제 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강마루가 깔리든 원목마루가 깔리든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깨서 부셔야 돼요. 방통한 거를 다 깨서 부셔야 되고, 그러면 그 먼지 이제 어떡할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제대로 뭐 난장판이죠.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나쁜 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집주인들이 개인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돈을 받아내려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거 집 때문에 소갈이 피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 전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자기 전 재산만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빚을 내요. 한국에서 보통 아파트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빚을 내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도 사실 빚하고 전세, 갭 투자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로 이게 올라가는 거지. 순수하게 전세도 없고 대출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죠. 일종의 인플레이션인데,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도,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다가 그걸 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외곽 지역에 뭐 5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는 면은 이제 괜찮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가 아니라 한 20% 될까요? 20% 30% 될까요? 우회전하세요. 대부분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남부순환로 단면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여덟 시 됐는데요. 뭐 지금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은 뭐 그렇게 막히지 않네요. 지금 앞에 영동 2교 사거리입니다. 영동 2교 사거리인데 얘기를 이어가면 그 나쁜 업자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거죠. 삶이 그 이제 가정 파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가정 파탄범이 보통 이제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가정 약 300m 앞 양재역 단면 좌회전하세요. 잘 되는구나. 이것도 가정 파탄범이에요. 참 그 가정 파탄범은 엄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이 집 한 번 잘못 사가지고. 또 한국의 그 아파트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분들 젊은 사람들 그 돈 그거 어떡합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내 인생이 들어가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건데 그 인생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좌회전하세요. 5년, 10년, 20년 그 인생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파탄 나게 하는 거잖아요. 파탄.
그래서 이제 또 이어나가면 그 보일러 공사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 보일러 공사하고 지금 또 무슨 공사를 하냐면 방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집이. 그러면 또 이제 그 지붕 쪽, 옥상 쪽, 테라스 쪽 방수 공사하고 누수 공사하고 분명히 또 살다 보면 그런 집들은 또 전기 관련돼서 그 다음에 배관도 막 이제 역부배 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또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 화장실 부분, 욕실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거기 또 공사 다시 해야 되고. 약 700m 앞 도곡일동 주민센터에서 강남 세브란스 방면 우회전하세요. 약 200m 앞 우회전하세요.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장소는 같은 장소를 가는데 길은 이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서울 언주초등학교네요. 서울 언주초등학교 지금 정문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고. 요즘에는 참 엄마 아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데려다주고 좋은 세상이에요. 언주초교 공용 주차장도 있고, 여기는 도곡상용 얘가 지나가고 있고, 도곡 우성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하려고 하나 보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인가 났다고 현수막도 약 300m 붙어 앞 있고.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데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참 지금 여기 뭐 아파트 이제 어디 아파트 지나간다. 여기는 롯데캐슬 모닝. 롯데캐슬 모닝 지나가고 있고. 참 내 땅 한 평 갖고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서울은 뭐 한 평에 1억이 넘는 데가 뭐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1.4km 남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살고 싶어도 대충 살 수 없는 게, 보일러 그 시공을 안 하면은 겨울에 추워서 못 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새는데
어떻게 삽니까? 지금 또 이제 그거 또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냐면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떤 사람이 약 300m 그 사람도 이제 전원주택 부지에 이제 건축업자가 지은 그 집에 계약해서 들어간 사람인데 뭐 거기도 이제 부실공사죠. 비가 많이 새는 거예요. 뭐 비만 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엉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났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 4억대 5억대 주고 구입을 한 집이었는데 땅까지요. 근데 그 판결을 한 1억 8천인가 받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부실공사 관련된 거를 이제 그 가지고선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좋게 보여져서, 그리고 이제 워낙 나쁜 업자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리신 분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많이 올렸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국은 그 채널을 가지고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영업.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채널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 댓글도 달았어요. 댓글 이제 당신도 나쁜 업자한테 당해서 피해를 본 이력이 있는데 그 자기 영상에 지금 갑자기 카메라가 이제 꺼졌던 이유는 이 카메라가 이제 열을 받으니까 이게 저절로 꺼지네요. 그래서 지금 꺼졌습니다. 지금 먼저 본 영상에 그 지하 3층 들어왔던 그 주차장으로 똑같이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같은 지하 3층인데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부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부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널하네요. 여유가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비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길 공유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하자공사 관련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컨텐츠로 해서 하자공사 관련된 거 해서 이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건축 관련된 정보들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고요. 먼저 번 영상하고 똑같이 여기서 나가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여기서 나가서 다시 양재 IC 쪽 가는 방향의 영상을,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 영상을 또 똑같이 해서 편집해서, 편집은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통으로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지하 주차장 3동 주차장이고요. 지하 3층 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방향은 강남 사거리 쪽 가는 방향으로 내비가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비좁아 가지고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주차 요원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나가는 거를 공유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차로 정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가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정도 됐습니다.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지금 나가는 입구에서부터 정차는 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그러는 건지 차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 지금 요 안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 앞에 지연되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삼동이 지금 보니까 연세 강남 장례식장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제 장례식장 오시는 분들은 요 삼동에다가 주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주차하실 때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시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볼 일이,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실 분들 중에 걸어 다니실 분들 정도면 이쪽 삼동에다 주차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여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조금 걸어가긴 하는데, 제가 여기 안에 한번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대학 병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뭐 이렇게 아주 큰, 어떤 규모적으로는 아주 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규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고요. 길이 막히네요. 오늘 길이 막힙니다. 목요일 11시, 오전 11시. 지금 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많고 나가는 차들도 많고, 약 2k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내비가 뭐 어차피 양재 사거리 쪽 방향을 알려주네요.
그날보다는 금요일보다는 확실히 차가 좀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 강남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발이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뭐 그냥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영상으로 그냥 담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온도는 지금 32도, 33도 되네요. 약 700m 앞 양재 IC 반면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33도 되네. 33도. 11시인데. 구룡초교 사거리. 뭐 여기 지나가는 길은 뭐 어차피 똑같아요. 양재 거쳐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화성시를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의왕 가천간 도로를 타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기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그 양재 사거리까지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루하지 않게 또 건축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보통 건축을 하려면 그 턴키 방식의 공사가 있고 이제 직영 방식의 공사가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인데, 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건축회사를 선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총 공사금만 납부를 하면 이제 다 알아서 진두지휘해서 설계부터 해서 옵션까지 다 이제 상의를 하면 이제 건축이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거기 그 건축회사에서 이제 일임을 하는 거죠. 그 턴키 시공이라는 게 이제 일임 시공인 건데, 그러면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제 자재들이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해요. 하다못해 이제 수전부터 해서 조명까지 해가지고 다 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다 정해져서 이제 확정 도면이 나오면 이제 시공이 들어가고요. 시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그거 감안해서 또 설계 변경된 시공을 다시 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면 30평짜리를 짓는다. 그런데 그 턴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를 예를 들까요? 요즘에 뭐 좋게 지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3억이라고 할게요. 30평에 3억. 그러면 거기에는 그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업체가 내는 부가세.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 업체가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총 공사 금액의 부가세까지 이제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는데 약 3km 앞 오른쪽 그 평균 시속 5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그 3억이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건축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 싸게 집을 지어주는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턴키로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있겠죠. 싸게 지어준다고 이제 얘기하는 업체들이 찾아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예비 건축주들은 그 가격에 혹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의 예비 건축주들이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렴하게 지어주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싸고 좋은 집은 없다.